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마이콜 돈짱TV 시작합니다. 분들이 투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립 투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다면 투자 방법이나 기법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일시불과 적립식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0원일 때가 가장 고점이고요. 100원일 때가 가장 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 가격은 550원입니다. 만약 일시불에 내가 만약 꼭대기에서 샀다. 그러면 언제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할까요? 이때가 내가 이익이 아니라 본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불로 투자할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00원을 들고 제가 배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추가 1000원일 때 사러 갔습니다. 그럼 몇 포기를 사죠? 10포기를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음날 똑같은 10,000원을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포기를 살 수 있을까요? 예, 100포기를 살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20,000원을 들고 샀는데 그러면 한 포기당 얼마쯤 주고 샀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한 포기당 550원이 아니라 182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싸게 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00원이 됐다. 지금 맨 마지막 100원에서 200원만 됐다고 하면 그러면 팔아보겠습니다. 110포기를 팔면 22,0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20,000원과 22,000원 차이, 나의 수익은 몇 프로가 됐을까요? 10%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시불 투자와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단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실제 시장에서 이 일시불과 적립식 투자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IT 버블 붕괴 때죠. 980까지 갔다가 중간에 500까지 꺼지고 다시 한 800선까지 올라간 상황. 2번은 이제 카드 대란 때입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500까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 3번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죠. 그때 이제 1600까지 갔다가 900까지 꺼진 상황. 그리고 4번은 이제 박스권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하다가 2017년에 그 박스권을 탈출하고 올라가는 상황. 이 네 가지 상황입니다. 그때 수익률이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1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1%. 손해를 봤네요. 자, 적립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40% 수익이 났습니다. 자, 2번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2.3%. 적립식은 32% 수익이 났습니다. 자, 3번 상황 마이너스 18.9%. 많이 났네요. 자, 적립식 어땠을까요? 15%. 자, 마지막 4번 박스권 장세.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한 거죠. 이때는 일시불이 16%, 적립식은 20%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전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주가의 방향은 네 가지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적립식 투자의 효과가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영원히 상승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U자 곡선입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교집합 모양입니다.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우하향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속 우상향 하면 나의 매입 단가, 내가 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각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하더라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영원히 오르는 주가는, 영원히 오르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떨어졌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의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떨어지면 매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상승하면 바로 매입 단가가 싸진 효과가 발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인데 처음에 이익을 보다가 조금만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익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6개월 수익을 봤다고 해서 환매를 잘 못합니다. 왜냐?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볼 때 가장 경계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떨어질 때는 당연히 매입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두 번째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 한 2,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조금만 상승하면 내가 모은 돈이 커지니까 수익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익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향은 2번인데 많은 투자가들이 못 견딥니다. 왜냐? 이 적립 투자 효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려는 속성이 정말 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가 섞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때 나의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상승하면 이익 본다고 그랬죠. 매입 단가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우 올라갔을 때, 두 번째도 올라갔을 때, 이때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언젠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아까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지점에 다시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아셔서 투자의 마인드를 제대로 갖는다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은행의 적금보다도 항상 높은 수익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립 투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펀드에 투자하면 적립 펀드가 되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적립 주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편한 투자,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